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이 실시하는 청년 실업률, 무역전쟁의 또 다른 변수 될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중국이 실시하는 실업률, 무역전쟁 또 다른 변수 될까입니다. 이 배경으로는 지속되는 미중 무역 분쟁이 있습니다.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중국 경제 성장과 실업률인데 지금 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실업률이 올라가야죠. 그런데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그대로고, 그리고 중국 도시 일자리 변화 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식적인 발표로는 지금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증가를 했냐라고 보면 떨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일자리 숫자도 벌써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 그림, 중국 상장사 2018년 실적 규례라고 그래서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1월 30일까지 공식 기준으로 보시면 보시면 적자가 1억 위안 이상이 160개, 10억 위안 이상이 51개, 30억 위안 이상이 17개. 이거 시총을 초월한 9개 업체는 날라가야 돼요. 그리고 중국 제조업 지수 보시면 지금 제조업 지수가 2018년도 5월, 6월 달 이후로 계속 50 미만이에요. 그리고 수출 주문이, 그리고 11월부터는 계속 50 미만이에요. 50 미만이라는 것은 제조업의 성장이 안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업은 무역 분쟁이 본격적으로 됐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중국에 청년 실업자 달래기가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는 대학 졸업생이고 애정자이고 이런 사람들을 달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미중 무역전쟁의 여파가 실업률과 경기 침체를 악화시켜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하고 이게 정권에 대한 반발을 확대할 수 있다라고 지금 관측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일자리 안정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7월부터 지역 언론에서 일자리 안정 환급에 대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 환급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고용을 유지하거나 해고를 적게 하는 기업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하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르지 않고 사람들을 더 많이 쓰게 되고, 그리고 해고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그냥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저장성 일간지 저장 르바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장성 전체 1차 환급금 규모가 1조 6,920억 원. 그리고 이 대상 기업만 19만 개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로자 수는 360만 명. 그리고 허베이 르바오하고 충칭 르바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허베이성 전체 1차 환급금 규모가 12억 원 정도 되고, 그리고 충칭시 전체 1차 환급금 규모가 490억 원입니다. 특히 충칭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8대 도시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래서 허베이성보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죠, 사람들이. 그래서 환급금 규모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충칭시 하반기 추가 환급금을 보면 5천억 원 규모로 지금 하반기에도 환급금을 제정을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2만 개 기업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거라고 하고 100만 명 이상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떤 위기의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현지 언론에 의하면 리커창 총리가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에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취업 안정 좌담회에서 지역 대표들에게 취업 안정을 강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분석을 해보면 안정이란 단어가
그 자리에서 15번이나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리커창 총리가 분석하는 실업률 증가를 보면 7월 실업률 상승이 특별히 강조가 됐는데 그 원인은 대학 졸업 시즌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대학 졸업은 우리나라와 달리 7월 달인데 이게 미국식 제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미국도 7월 달에 대학 졸업이죠. 그런데 중국도 7월 달에 대학 졸업입니다. 그러면 중국 대졸자를 한번 보면 중국 교육부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820만 명이라고. 그리고 이것이 올해가 사상 최대의 졸업자가 나오는 해입니다. 지금 중국의 취업 한파가 나는데 실제 실업률이 확언하기는 어렵지만 리커창 총리의 우려에서도 드러나듯 양호한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급성장 중인 IT 업계에서도 취업 한파입니다. 특히 화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두들겨 맞기 때문에 IT 업계에서도 지금 취업 한파, 그리고 드론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다른 CCTV를 만드는 하이크 비전이나 그런 IT 업계에서도 굉장한 한파가 일어나고 있죠. 왜? 중국의 지금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중국이 만들어지는 것도 떨어지고 지금 미국이 관세를 계속 인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수출하는 물량도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이 줄어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의 기업들이 다 외국으로 빠져나오게 되는 입장까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특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이런 쪽에서 태국 이런 쪽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취업 한파가 크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의 악재인 미중 무역 분쟁입니다. 중국의 당과 정부 입장에서는 아픈 실업률을 건드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 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그리고 관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국의 수출 비중이 떨어지죠. 특히 이번에 신발 부분에서 아니면 옷 부분에 의류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세율이 15%가 붙었잖아요.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미국 의류업계나 신발업계에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우리 수입 다변화 하자.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수입 다변화를 하게 되면 어디로 옮기게 된다?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니면 필리핀 이런 쪽으로 다 빠지게 되기 때문에 더 저렴한 국가, 더 저렴한 나라,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들로 생산기지가 옮기든지 아니면 거기에 있는 물품을 사든지 OEM을 그쪽으로 주든지 지금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직접 회사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그렇게 되면 중국 안에서 있는 업체들도 다 빠져나와서 그 나라에 공장을 만들고 그 나라에서 그 OEM 오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입장까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정치평론가 덩 위연 씨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 경제와 실업률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90년대생과 2000년대생에게 많이 어려움을 갖게 됐는데 사회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중국에 더욱 심각한 시련을 줄 것이다. 왜 그러냐면 90년대하고 2000년대 이 사람들 지금 30대 그리고 20대잖아요. 20대인 사람들은 지금 경제 성장과 같이 성장을 했잖아요. 그들이 자라날 때도 풍족하게 누리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그들이 자라날 때는 가난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풍족함을 누려야 되지만 그 풍족함을 누리는 세대가 우리나라도 그랬죠. 일본하고 합병이 됐을 때 1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계속 커와서 이런 말들을 했어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도 일본에게 합병이 됐고 합병이 돼서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일본이 이렇게 사는 게 편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렇듯 중국의 입장으로도 보면
지금 90년대, 2000년대 이 사람들이 지금 커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성장하는 단계에서 커왔기 때문에 그 부에 대해서 충분하게 누리고 커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견딜 수 있는 힘이 그전 사람들보다 더 없다라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